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7월 2일 대한애국당 제59차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부에는 쉬어야 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7일간 행적이 없습니다. 장마와 안보, 경제 침체에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딴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주일간 자리를 비운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상황을 대한애국당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구경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와병 중이라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였습니다. 실체가 전혀 없고 경제 이론에도 나오지 않는 좌파들끼리의 상상에서 나온 성장론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혁신성장 부분은 1년 2개월 동안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포함한 혁신성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보쇼에 들떠서 혁신은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을 좌파들의 경제 실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이론에도 없는 좌파들의 상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참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부진하고 청년 실업률이 10.5%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실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5월의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건설, 농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웃지 못할 개그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참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용 참사는 사실상 재앙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36억 원, 약 21.3%가량 늘어났습니다. 총 금액은 2조 7천억 가량 됩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6조 4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켜왔던 고용의 그래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난달 임시 일용직 취업자는 644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도소매 숙박음식점 일자리는 5월에만 10만 1,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총 40만의 도소매 숙박음식점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던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서 사람을 제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와 약자가 싸우고 서민과 서민이 싸우는 최악의 좌파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들의 갑질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가계빚이 1,4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432만 원으로 작년 처음 7천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개월밖에 안 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신용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봉건 국가인 북한의 김씨 왕조 뜻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인권에 대한 집념과 철학으로 북한 인권법을 무려 1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 통과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당시 절대적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산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북한 주민 1,800만 명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AFP 통신에서 부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발육이 멈춘 북한 어린이들이 4분의 1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130만 명은 단백질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양 결핍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15만에서 20만 명이 감금돼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 산하의 북한 인권재단을 폐쇄한 것입니다. 잔악한 북한 괴뢰 정권은 김정은 요구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폐쇄한 것입니다. 안보도 김정은 마음대로, 북한 인권도 김정은 마음대로, 대한민국 경제도 김정은 마음대로, 그야말로 봉건 국가의 김씨 왕조 뜻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 요구하면 중단하고 전방 60km의 정찰단을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 5도의 해병대 철수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인권 문제까지 김정은의 말대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주사파 임종석 비서실장의 뜻입니까? 국민들은 이것이 궁금합니다. 나라 경제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편파 언론 방송들은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국민들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할지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 1년 이상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다면 IMF와 금융위기에 이어 제3의 경제 대란이 온다는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월에 걸친 안보쇼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북핵은 김정은 말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 비핵화로 돌아섰습니다. 단계적 핵폐기는 1, 2년이 아니라 2, 30년이 걸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빗장을 다 열고 경제 제재를 다 풀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460조 정도 됩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600조가량이 들어갑니다. 포춘지가 언급했듯 비핵화는 실천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예산만 김정은에게 퍼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세금은 김씨 일가 봉건국가 지도 체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을 위한 통치자금으로 쓰여질 것은 자명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핵 폐기 없는 어떠한 지원에도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통치자금을 줄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은 서민대로 최악의 경제 참사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서민경제정당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북핵 폐기 없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주장했던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수우파 시민단체의 통합을 통해, 작게는 태극기 집회의 통합을 통해 좌파 독재와 대항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파 정당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민족입니다.
좌파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다 허구였습니다. 애국 국민들과 대한애국당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독재 봉건 국가에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2018년 7월 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